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지문이 긴데 여러분 자, 4번 선지 한번 보세요. 문제가 제시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세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무엇하고 있는 것? 요약하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칙이 다른 때랑 좀 다른 문제 유형이 뭐냐면요. 보통 문제 유형을 낼 때는 뭐가 된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여기는 꼭 재미있게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 생각하거든요. 요 문제를 봤을 때 도대체 이 내는 사람은 꼰대인가? 왜 자꾸 이런 식의 희한하게 문제를 내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다고 제가 이 시험에 불만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하나 좀 팁을 걸고 갈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얀색으로 좀 해볼까요? 글쓴이의 주장을 나타낼 때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지시어 접속어를 먼저 봐야 돼요. 접속어를 봐라. 이거는 지금 나왔던 기출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팁을 먼저 주는 거고요. 뒤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은 어디 나온다? 앞이나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오면 뭐라고 하고요? 두괄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뒤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미괄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글쓴이 주장이 어디 나올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얘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보통 이 문제라는 게요. 이 사람들이 이 지문을 막 만들진 않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문을 만들려면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지문을 따오는 거는 기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따온다?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뭐가 되는 거죠? 사설. 요런 뒤에 것들의 지문은 좀 떼와요. 그 중에서 나는 100% 이렇게 똑같이 내기 싫다라고 하면은 서술어로 좀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약간만 변형시키는 수준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문제 내는 사람이 모든 독해의 지문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희한하게 이 문제는 이 주장들이 중간에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시험 보는 거 크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그 다음에 뭐 피셋, 뭐 리트 등등해서 무엇까지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까지도 대부분의 모든 시험에서 주장은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지시어 접속어를 통해서. 근데 이 시험만 대단히 독특할 정도로 막 중간중간에 핵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식의 구조를 배웠었는데 라고 했을 때 안 맞는 경우들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요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어디를 본다?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저랑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것만 좀 해놓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제시된 4차 혁명에 대한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 그랬죠. 그럼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제발 부탁인데 예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뭐를? 항상 선지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죠? 글쓴이 주장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요. 시간은 많고 어디선가 돈은 받고 뭔가 일하는 척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 학자라고도 얘기하고요. 연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요.
짧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긴 거보다는 짧게 구조화된 것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긴 글은 읽다 보면 까먹지만 짧은 글은 단기 기억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뭐 10분 동안 보는 글이 아니잖아요. 단 2, 3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걸 보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이렇게 됐죠.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이란 게 머리에 들어왔죠. 그때 주요 기술적인 동인이냐, 새로운 직업이냐, 개념이냐, 주목해야 될 기술 분야냐,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또 이걸 줄이면 4차 산업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새로운 직업이 생겼냐, 아니면 개념만 얘기하고 있냐, 요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읽으면서 기술 얘기가 많이 나왔네? 그럼 1, 4번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주목해야 될 내가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한 기술이 된다 하면 4번이 되는 거고, 아니야 기술이 뭐가 된다? 이런 기술, 이런 기술, 이런 기술,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동인이 되고, 그쵸?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죠. 기술적인 뭐가 있고요. 기술에 대한 게 2개가 있고요.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개념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럼 이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으니까 기술, 새로운 직업 또는 개념, 기술이 2개였는데 뭐가 된다? 기술이 여러 개냐, 아니면 주목해야 될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 요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나와버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선지가 1, 2, 3, 4 모두 뭐가 된다? 4차 산업이 됐죠. 사물 인터넷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이를 분석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이러한 같은 내용이죠. 일련의 과정을 정보기술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무슨 기술? 정보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4차 산업의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된 얘기를 찾아야 돼요? 기술과 관련된 얘기가 이 전체를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중에 하나다? 1, 4번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여기 이미 핵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ICBM, 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4차 산업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요소가 뭐가 된다? 이 4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 기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죠? 기술 얘기하고 있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경제사회의 삶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핵심은 이거죠. 어딘가에 활용되고 있다. 무엇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사회와 산업화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된다.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 생산 요소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지적노동 영역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게 활용되면 뭐가 된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변화가 생기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술의 동인, 기술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은 오겠죠. 좀 더 읽어보자고요. 이렇게 오더라도 혹시 내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면 확인사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읽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유인할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이죠. 유인할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가 4차 산업혁명을 유인한 무엇에 대해서만,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유인할 기술에 대한 견해가 다르니까 결국은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로, 무슨 기술? 혁신기술. 그러면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포럼은 혁신기술로 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 사물인터넷 등을 지목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들 기술과 관련된
뭐가? 기가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그 다음에 스마트 단말기,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니까 당연히 전문가및 전문기관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유인할 기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거죠. 그럼 얘와는 다른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도 핵심은 뭐가 된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다. 경제포럼의 슈밥 회장은 그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끔 제가 이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독해를 할 때 선생님 근데 이 영어를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질문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말한 책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책에는 뭐가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뭐가 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를 레블레이션까지 읽으면서 이게 뜻이 뭐였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리학의 기술, 디지털의 기술, 생물학의 기술, 4차 혁명을 이끌 것이다. 그러면 얘는 기술, 여기는 혁신기술. 그런데 여기까지 보니까 확신이 설 수 있는 건 주요 기술의 동인인지 아니면 주목해야 될 기술 분야인지 이제 확신이 드나요? 안 되면 더 가볼까요? 다시 이중, 자 보세요. 이중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이 중에 뭐가 된다? 물리학 기술로는 3D 프린팅과 로봇공학을 비롯하여 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 등과 같은 무인 운송 수단, 기존에 없던 스마트 소재를 활용한 신소재 기술이 유망할 것이며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지 시스템이 중요하게 뭐가 된다?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물학과 관련해서는 유전자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핵심 기술로 뽑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정답은 뭐가 된다? 기술과 관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 기술과 관련된 게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